자, 페이지 224쪽.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을 한번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질병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것은 뭐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감염성 질병은 특별한 병원체가 존재하는, 비감염성 질병은 그런 특별한 병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감염성 질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고혈압, 당뇨, 지방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뭐 주로 식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비감염성, 흔히 대사성 질환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뭐 크게 관심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감염성 질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어떤 병원체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병원체는 아무래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되겠군요. 세균 영어로 뭐 쓰지? 세균 영어로 뭐라 해요? 몰라요? 박테리아죠. 엄밀히 말하면 박테리움 하면 단수형이고 박테리아 하면 복수형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뒤에 뭐뭐뭐뭐 균 붙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폐렴균, 포도상 구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면 보면 있어서 균이 익숙한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익숙한지 하는 거예요. 폐렴 바이러스, 폐렴균 되는 거죠. 이래서 그러면 간염균입니까? 간염 바이러스입니까? 여러분 예방 백신 맞았었잖아요. 어릴 적에. 간염 바이러스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백신을 많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뭐뭐 바이러스 붙는지 뭐뭐뭐 균으로 붙는지 있나요? 세균은요 단세포의 원핵 생물입니다. 원핵이라는 뜻은 뭐예요? 핵이 없는 놈이죠. 핵이 없는 놈이에요. 우리가 생물을 5개로 분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맨 아래쪽에 원핵 생물입니다. 원핵 생물은 핵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핵이 있는 거죠. 핵이 있으면 우리는 진핵 생물이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5개로 분류할 때 원핵 생물입니다. 박테리아 되겠는데요. 얘는 그래도 유전물질 DNA는 가지고 있죠.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DNA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예방하겠습니까? 또는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인데요. 항생제로 치료하고요. 예방은 백신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세포 구조고 DNA 유전물질 가져요. 뭐뭐뭐 균 들어가나 아까 말했던 대장균, 포도상 구균, 폐렴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반면 바이러스는 얘는 세포 구조니까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유전물질로는 DNA를 가진 바이러스와 RNA를 가진 바이러스로 구분되겠네요. 요즘에 뭐 매듭 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얘는 RNA 바이러스가 되겠죠.
DNA 가진 바이러스는 이게 뭐지?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물질로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유전물질로 DNA를 가지고 있죠. 이해됐어요? 바이러스 세포 구조 아니에요. 다시 말해 독자적인 효소 체계에 있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 들어갔을 때에만 증식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 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죠. 또한 예방 백신도 있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균도 얘네들도 변이가 일어나요. 돌변이 말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이 변이가 월등히 잘 일어나요. 특히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매우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죠? 알파, 베타, 감마 생각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세균과 바이러스 외에도 또 다른 감염성, 감염원, 병원균이, 병원체가 존재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말고도 한 3가지 정도의 병원체를 또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원생에 의한 겁니다. 원핵했잖아요. 원핵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는데 동물계, 식물계, 균계로 가기 전에 원생 생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생 생물에 의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뇌 파먹는 아메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연못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그렇게 없는데 외국의 연못 쪽에는 그 뇌 파먹는 아메바 이런 것들이 좀 사는가 봐요. 그래서 연못물에 이제 코라든지 이런 게 잘못 들어갔을 때 그 아메바가 뇌를 파먹고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뭐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원생. 그 다음에 균계가 있네요. 원생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면 식물계와 균계와 동물계가 있는데요. 이 균은 요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뭐 균 하잖아요. 그죠? 뭐뭐뭐 균. 요놈의 대표적인 예는 무종균이 있어요. 그래서 무종은 항생제가 아니라 항진균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있어? 항진균제. 남학생들 나중에 뭐 군대 가서 무좀 얻어보면 항진균제 그냥 하세요. 옛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그걸 뭐 10초에 담근 물에 발해갖고 뭐 이런 꽤 고생들 많이 하는데 항진균제 쓰시면 치료 가능합니다. 당이 원생과 균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진핵성물이에요. 진핵이라는 것은 핵에 있는 거죠. 당이 유전물질로 DNA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독특한 놈이네요. 광우병을 일으키고 있는 신경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프라이온이라는 놈인데요. 얘는 단백질이에요. 세균 단백질 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시죠. 바이러스 껍데기 단백질이에요. 원생균 뭐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있어요. 예, 프라이온도 단백질인데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다른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과 만나면 정상 프라이온도 변형된 단백질로 만들어버린대요.
광우병을 일으키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영국에서 오래 거주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헌혈을 못 한대요. 헌혈 배제자가 된대요. 그것도 평생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박지성처럼 영국에서 이제 운동 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헌혈을 못 하는 거죠. 박지성 알아요? 그 광우병에 혹시 있을까봐 헌혈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우병은 이제 소를 도축한 뒤에 소의 이제 신경이라든지 뇌 이런 것들을 사료화시켜서 소한테 먹이던 바람에 뭐 생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24쪽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그리고 각각의 5가지 병원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그것에 대한 치료제 또는 예방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정리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백신은 기본적으로 예방이에요. 예방책이에요. 치료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변이가 일어난다는 뜻이 뭘까요? 진화가 된다는 뜻이죠.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1세대 세균들을 죽이는 1세대 항생제, 인류가 개발한 만드는 이뭉주를 합성한 최초의 항생제 뭐죠? 페니실린이죠.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인데요. 그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 물질을 만드는 걸 방해하는 게 페니실린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놈들이 나타났고 이에 그게 더 우세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 현재 5세대 항생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뭐뭐뭐 해서 마이신이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으면 항생제들이에요. 마이신. 예전에는 그냥 약국 가서 아무 사람이나 그냥 항생제 주세요, 마이신 주세요 하면 막 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처난데 그냥 마이킹 그렇게 뿌리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항생제 남용이 많았습니다.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를 해가지고요. 현재 어떤 항생제로도 안 죽는 박테리아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거 걸리면 흔히 칵테일요법이라 했고요. 온갖 항생제 다 때려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감기가 걸렸어요. 여러분들 감기는 뭘로 인해서 걸립니까? 세균이겠습니까? 바이러스겠습니까? 감기종은 주로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가면 항생제를 줘요. 일반 약 외에도 먹으라고 항생제, 물약 같은 거 줘요. 여러분들 뭐 기억이 없겠지만은 어릴 적에 다들 그렇게 어릴 적에 많이 감기 걸렸잖아요. 감기 걸리고 약 먹고 항생제도 투여받고. 바이러스가 항생제에 죽을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항생제에 막 투여해요.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리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이 균에 의한 혹시나 뭐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감기에 관련 바이러스, 독감 있죠?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항생제로는 안 죽어요. 올겨울에 또 뭐 유행할 것 같다 하는 또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 지금 뭐 맞으라고 하고 있죠. 녹슨 못이라든지 이런 데에 찔렸을 때 파상풍균 세균입니다. 파상풍균에 의한 뭐 살이 썩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 백신 맞추는. 예방 백신이 평생 가는 백신도 있고요. 몇 년 못 가는 예방 백신도 있네요. 파상풍에 대한 예방 백신은 대략 한 5년 정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백신은 뭐 1차, 2차 접종을 통해서 평생 가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뭐 그런 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평생 가는 뭐 그런 예방 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에 걸쳐있는 내용들 다 봤습니까? 뭐 감염 경로는 공기를 통한, 물을 통한 뭐 여러 가지 피부 접촉을 통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 수준 되겠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228쪽, 229쪽 개념 다지기부터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항상 말하지만 앞에 거 뒤적거려 갖고 보고 베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 푸는 게 아직 좀 어렵다 하시는 사람들은 책 내용 한 번 더 정독하고, 알겠어? 정독하고 앞에 거 보지 말고 풀고 채점하고, 아,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다, 고친다, 이런 공부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 자, 하십시오.